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수 권헌영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의 타이틀은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입니다. 여기서 추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를 위한 추천, 그 중에서도 광고 이야기가 오늘의 초점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강 변호사님으로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렸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았을 분들이시고 또 미남 미녀분들이신데요. 오늘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본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옷가게부터 미술관 등에서 개인을 위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역시 글자 그대로 소비자에게 맞추어서 광고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것이잖아요. 최 교수님, 이 맞춤형 광고가 2021년에 어떤 의미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맞춤형 광고라고 하면 일반 광고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모두가 맞춤형 광고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의 맞춤형 광고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지만 잠깐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검색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그 니즈나 어떤 관심사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광고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맞춤형 광고이고 또 혹은 뭐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을 하셨다가 관심 있는 뭐 제품들을 보셨는데 갑자기 뭐 업무가 발생했다던가 다른 일이 생기셔서 나오느라고 이제 구매는 못 하셨는데 다음 날 뭐 이제 뉴스를 보신다던가 다른 컨텐츠를 보고 계신데 그 광고를 보게 되시는 거죠. 일종의 이제 상기 효과를 주는 리타겟팅 광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람이 그 쇼핑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제 저희가 맞춤형 광고로 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죠. 정교화되어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개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모두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소비자가 우리 광고를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소비자가 우리 광고를 봤을 때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분석해서 그런 소비자들에게만 노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소비자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광고하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광고 없이 좀 뭔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아예 광고 없이 내 돈 더 내고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꼭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매우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교수님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 맞춤형 광고 지금 오늘 21년도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신 그 광고 이야기가 기업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소비자한테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가 기피의 대상 혹은 이제 회피의 대상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컨텐츠를 보러 왔고 혹은 뭐 정보를 검색하러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요구하지 않은 광고가 보임으로써 나의 시간을 뭐 낭비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나의 몰입을 방해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광고를 이제 회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광고가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뭐 구독료를 지불을 한다라던가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광고에 대해서 이런 회의감을 갖고 또 광고가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맞춤형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를 그렇게 불필요하고 방해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광고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미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주는 광고, 내가 현재 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에 관련된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쇼컷으로 지름길로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맞춤형 광고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서 좀 더 고도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교화되었을 때 보다 정확하게 내 니즈를 반영하는 광고로 인해서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비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광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낭비되는 것들을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고 우리 광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소비자에게만 고퀄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컨텐츠를 담은, 정보를 담은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는 데, 제고하는 데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광고 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미디어 환경에서는 독자나 시청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공급자는 알아서 그 매체나 플랫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서 지금은 이제 개인 매체 그리고 매체 다변화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누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의 또 미디어의 발전이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거 옛날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서 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좀 효율화하고 또 최적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8조인데요. 요약하면 맞춤형 광고 제공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옵트아웃,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옵트아웃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나가는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옵트아웃 형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자. 이렇게 이제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명분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강태욱 변호사님과 안정민 교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변호사님과 또 미디어 분야의 법학자이신데요. 규제에는 아주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춤형 광고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일반 광고 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사실 정부의 정책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정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일반 광고고요. 뭐라도 하면 맞춤 광고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정안도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원래 광고가 시작이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 컨텐츠는 기업이 정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옛날 방식인 거죠. 그것만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권 교수님께서 아까 옵트아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안을 놓고 보면 이게 옵트아웃인지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8조 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만 맞춤 광고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이 규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전제는 옵트아웃 구조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 옵트인이라면 그 전에 무조건 일반 광고가 전제가 되고 그에 맞춰서 소비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맞춤형 광고를 보내는 게 룰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마 중국은 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중국 제도를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존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항을 보면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맞춤형 광고로 하고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근데 뭐 쇼핑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N사의 콘텐츠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광고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규제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굉장히 전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전혀 세지 않. 다른 분들은 세다고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이 원래 판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마일드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세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그 옵트인 옵트아웃 이야기 중에 개인을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스팸 규제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콘텐츠와 연동이 안 돼 있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이게 뭔가 광고를 보내면 그게 이제 스팸으로 규제되는, 그건 오히려 개인정보법에 의한 규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는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최고의 미디어 법학자 우리 안정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맞춤형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것의 장단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광고를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맞춤형 광고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터넷상의 네트워크상의 어떤 행태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얘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얘한테 등산 광고 보내야지. 얘는 서울에 사는구나,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가게에서 얘한테 광고를 해야지. 이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그거를 맞춤형 광고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사실 제주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는 없죠. 이런 맞춤형 광고가 그러니까 아주 정말 소규모로 기업을 내지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비용으로 내가 맞는 타겟팅 그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도 이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21년도의 광고 시장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막 무작위로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됐던 거가 내가 여러 플랫폼을 아까 뭐 N사, C사, G사 돌아다니는 거를 다 수집을 해서 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각국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의 취향을 좀 추측해내는 추론해내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는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예. 뭐 우리 지금 행사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맞춤형 광고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하면 일단 기업의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거니까 일단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를 보통의 경우는 방송 콘텐츠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방송은 이제 보기 싫어도 텔레비 틀면 바로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있고, 그건 뭐 우리 안정민 교수님께서 뭐 평생 그쪽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도 동영상이 뭐 이제 요새는 동영상 서비스가 텔레비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매체가 이제 뭐 디바이스와 관련 없이 막 나오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국 같은 서비스하고 다르게 요즘 수없이 많은 동영상 서비스나 또는 SNS 서비스나 이런 데서 포털이나 플랫폼 서비스 하는 분들은 수입원이 광고밖에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방식의 옛날식 매체 환경과 똑같은 형태의 규제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중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과금이 전혀 없고, 소비자는 아무 비용 없이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콘텐츠의 일부를 이제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광고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맞춤형 광고를 통한 비즈니스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모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려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형, 또는 또 앞으로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또 엄청나게 큰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다 고려가 된 상태에서 규제안이 마련됐는지, 그래서 우리 강 변호사님과 안 교수님께 한 번 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이거 법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규제의 정당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역량 있는 두 분이 쉽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너희가 대답해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영업의 자유까지 가는 얘기는 아마도 지금 아까 이제 최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사업자들 중에서 일반 광고, 소위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구마구 던지는 광고를 아예 안 하고 약간의 어느 정도의 테일러드된 맞춤형 광고만 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까지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의 자유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래도 우리는 국가는, 정부는 우매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해줘야지, 아빠 같은 지위에서 이렇게 보호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인터넷에 생활화되어 있고,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단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굉장히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었다. 지금은 새로운 검색 서비스, 그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검색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쇼핑몰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필터링을 해서 나는 이쪽 그룹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보고 싶어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똑똑한 이용자에 맞는, 그 수요에 맞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두 법익이 충돌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어느 쪽이 더 규제를 필요로 하고 어느 쪽이 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요선인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뭐 일반 광고랑 맞춤형 광고를 이렇게 나눠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희는 그냥 인터넷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해라고 결정해주는 좀 지금의 시장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개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강태욱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나눠서 좀 생각해 보면 영업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기업의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광고를 놓고 보면 예컨대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는 남성용품에 좀 더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저는 애들도 커서 유아용품에는 지금 관심이 없단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광고는 당연히 보지 않게 될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허용하지 않는 경우, 즉 이번 개정안은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는 확실히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럼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 측량을 했을 때 소비자 이익이 그만큼 보호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과연 실증될 만큼 이게 명확한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 만큼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개정안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꼭 법학자들만 할 수 있는 말 같지는 않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안 교수님이나 강 변호사님처럼 뭐 법이나 규제 쪽은 잘 모르지만 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일반 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광고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선 더더구나 말이 안 되고 이유는 광고는 원래 본질적으로 이 정보에 이 제품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타겟팅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맞춤형일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세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뭐 드라마를 보는 사람 혹은 이런 예능을 보는 사람 이런 신문을 보는 사람이라는 어떤 추측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서 미디어 환경에서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그 소비자에게 맞는 광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후퇴하자는 퇴보하자라는 얘기죠. 일반 광고를 계속 하자라는 건 사실 광고 산업에 있어서는 일반 광고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V에서는 아직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제 TV에서도 그 가구에 맞게 타겟형 광고를 주고 혹은 이제 나중에 모바일 데이터랑 접속을 같이 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이제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산업 측면에 있어서도 기술 개발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규제를 통해서 너희는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제안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광고 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교수님께서 또 지금 이용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이 뭐 서비스나 이 플랫폼이나 만약에 광고를 과다하게 노출한다라던가 그 광고가 나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알아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그러니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를 잘못 이용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산업에 맡겨두면 시장에 맡겨두면 될 것을 이거는 과도하게 좀 규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플랫폼이나 여러 뭐 데이터 기반의 회사들이나 저희가 좀 더 나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 사실은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라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구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안 된다. 네. 지금 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 규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살피지 못한 채 옛날식 규제를 우선 빨리 우리도 뭘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설익은 상태에서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 한 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옛날식 규제, 방송 광고 규제, 신문 광고 규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할 때의 광고 시장, 광고 산업, 그다음에 광고 분야의 종사자들의 직업 그런 그 분야도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뭐 고용 유발 효과나 또 산업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거거든요. 광고 산업이 존재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최 교수님이 글로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광고 산업계도 존재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스텝들이 또 어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동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산업의 영향 지금 새롭게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분야로 성장하는 이 뭐라 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처럼 갈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는 디지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산업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규제하고 그런 그 발전 가능성이나 산업 규모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이나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살짝 흥분해서 거의 모든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언급은 했지만 저희가 맞춤형 광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것들을 고도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가 어떻게 잘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때,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이야기를 할 때 맞는 사람에게 맞는 시간에 이제 맞는 장소에서 이렇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역적인 맥락, 뭐 시간적인 맥락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다 고려하는 것이 맞춤형 광고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안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석해내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 사실은 저도
저도 제가 그런 기술이나 디테일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뭐 광고 생태계, 뭐 디지털 광고 생태계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저희가 모르는 정말 세부 영역들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기업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광고라는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TV에서 보는 그런 광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광고 산업이 진화가 되면서 컨텐츠와 많은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광고의 형태로 진화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에 기반을 두지만 컨텐츠로 뭐 일종의 브랜디드 컨텐츠라던가 다른 형식의 새로운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창의성이 중요하지만 이 창의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종의 과학,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그런 산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이 비즈니스로 바로 직결이 돼서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광고를 만들어주는 산업으로서 가고 있는데 이번 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이미 뭐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제가 네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가 가장 저 지금 디벨롭이 된 최근에 뭘 쓸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진짜 386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더 투자하고 진흥해야 될 산업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규제에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이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분이 최 교수님이시네요. 네, 결과적으로. 네, 제가 이기적으로 발언을 네,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요약하면 그런 거죠. 양질의 미래형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봉쇄하는 그런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 혼자 새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이 규제 때문에 또 못하면 우리 갈라파고스 뭐 규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만 한국 기업만 이렇게 막 이렇게 옥죄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적용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요 다음 이야기는 지금 왜 이 부처가 어디예요? 이거 하는 부처가? 부처가 있긴 있어요? 해당 부서가? 공정위 그런데요? 맞아요? 그렇군요. 예, 공정위에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정위 분들 이거 안 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 교수님 공정위 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우리 강 변호사님 원래 공정위 사건도 하시잖아요. 두 분은 또 목숨 걸고 나오셨구나 오늘.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이제 사실 잘 도와드려야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전후 좌우를 다 살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자기 온라인에서 여러 이제 디지털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과 연동돼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앞서 나간 형태의 문제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그때 나타나는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런 거를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제 현재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연동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귀하가 누군지는 몰라도 귀하가 그걸 계속 봤던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권원영 교수가 매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만 있다는 거를 굳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알아보질 않거든요. 제가 도서관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하여간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누군지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특정한 디바이스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런 맞춤형 광고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특정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신규 발생자가 4분입니다. 이분의 동선은 어디입니다. 이것도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거든요. 특정 지역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듯이 여러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법학자 두 분은 또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좀 여쭤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결국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필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 예를 들면 좀 아까 얘기한 그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는 그분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몰라도 딱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광고 역시 추천의 범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규제한다는 것은 뭐 다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옵트인 방식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이 소비자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런 경우에는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강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을 들을까요? 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뭐 정통방법부터 따지면 80년대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에서도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규제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그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을 분석한 행위의 일환인데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행 규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고 진행한다면 이 법과 상관없이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이슈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쿠키나 아니면 메이드 아이디, 아니면 UID 같은 정보를 매개체로 해서 뭔가 광고를 위한 분석을 할 때 이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강태욱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들어온 사람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이 됐을 때 그때는 개인정보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원 무관하게 일단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침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규제가 빨리 바뀌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계속 다루어져 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행 규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마케팅 정보의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이미 또 규정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 지금 개정하는 새로운 규제가 또 들어오는 셈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개인정보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채택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같은 형태의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 그 정도로 충분하지 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네,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터넷 광고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가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인터넷 광고는 예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한 그 재원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개인 정보를 알 수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뭐 안정민이 쓰는 거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온 집안 식구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해서 딱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만 단독으로 쓰죠. 그리고 거기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이 사람이 안정민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는구나라는 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고의 기술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개인정보의 활용,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고 했을 때 너무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꺾지 않나.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기술력으로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답은 없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사실 요약하면 지금 이 얘기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이 돼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광고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도 이미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다른 부처에서 또 하나 더 규제를 해서 이걸 또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더욱 사업하시거나 또 소비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이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특정한 콘텐츠를 보시면서 이게 되게 좋은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요즘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찾고 계시는데 보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 인테리어 사업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검색을 한 여러 번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연락이 없으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더 빨리 피딩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막 소비자 뭐 이렇게 후기나 이런 게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큰 불편 없이 오히려 이렇게 제가 상당히 요즘 그 가구 뭐 그다음에 뭐 집안 살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맨날 주말만 되면 어디 가야 된다고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이게 다 이제 그런 게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부처가 생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치환이 됐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온라인 광고 규제 이거 안 하면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없어지는 이게 아니고 이미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규제가 들어오면 기존의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우리나라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하고 동일하게 규제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안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배치가 좀 안 좋으시네요. 네. 오늘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규제를 가지고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는 실효성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적용을 받게 되고 특히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되게 큰 기업만 생각을 해요. N, K, C라고 할 뻔했어요. K 큰 기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런 데는 규제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큰 데는 되게 쉬워. 큰 데서는 그리고 잘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 레벨의 규제라도 체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그 어려움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만 대답하면 되죠.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디지털 인터넷 쪽에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 뭐 스타트업들, 뭐 혼자서 1인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 대학생들도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 저희 수업 시간에도 해보면 광고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아이디어 추천에 관련해서도 해서 뭐 이제 창업 아이템 개발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하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뭐 지금 뭐 샌드박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때 좀 더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뭔가 이제 억누르는 분위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이제 법 체제나 이런 것들은 잘은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하는 부분이라던가, 사실 제가 뭐 이제 좀 지나기는 했지만 연구를 해봤을 때 소비자들이 오히려 인터넷 기업들에게 가지고 있는 또 신뢰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자주 접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한 대응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기업들과의 관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율 규제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의 워낙 기대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책임을 다하려고 이미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네,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나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좀 다운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죠. 네. 네,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두 분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규제를 했을 때 현재 국내의 대기업들보다 스타트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뭐 추가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외국의 대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개정안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공정위는 그 전부터도 계속 뭐 예외 적용해왔고, 이 예외 적용에 관한 규정은 최근 약간 트렌드처럼 전기통신사업부에도 들어가 있고요. 정보통신망국에도 작년에 다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그 전에도 해석상 예외 적용이 안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굳이 들어간 이유는 예외 적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뭔가 제대로 된 리걸 엔티티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약간의 반성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잘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래서 있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법에는 써 있는데 우리가 뭐 북한도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끼리 계속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물론 당연히 헌법상 우리 땅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국제법적인 그 두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하는데 외국에서 온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에서 정말 유효적으로 규제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유효적으로 규제를 못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낸 게 신문에 나고, 또 어디 방문 한번 갔다 오거나 하면 또 신문 나고, 막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이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먼 훗날에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맞춤형 광고는 외국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광고주들이 돈을 결국 외국 기업에, 멀리 있는 외국 기업에 주고서 우리 국민들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만 남는다면 그건 정말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럴 때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왜 이렇게 바로 규제하죠? 이거 자율 규제 못 하나요? 신생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런 문제 자율적으로 해결 못 하나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목이 메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전에 여쭙기로 했던 질문이 아닌 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비자들의 어떤 감시라던가 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자율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뭐 작은 기업들은 처음에는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인터넷 기업 협회인데 여러 뭐 협회라던가 뭐 이런 그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업에서 본인들이 노력만 하자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오히려 이렇게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그 자율 규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지금 맞춤형 광고도 뭐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광고의 유형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그 그룹이나 이게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그룹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뭐 그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눠질지에 대해서 뭐 이제 저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자정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율 규제가 마련이 되고 당연히 그게 이제 정부와의 또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도화를 하더라도 우선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의 전문성에 관하여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의 전문성은 이 분야의 전문성은 정부 부서가 여럿 있죠. 여럿 있는데 현재 이 규제안을 발의한 부서가 정부의 전문성을 최고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편차가 그러니까 교수들도 제가 광고 전공이지만 광고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어떤 그 현재 돌아가는 업데이트된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특정 부처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규제에 앞서서 사실 일종의 사회적 합의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나 이제 그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장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진정한 소통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전문성에 바탕한 과학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진정한 소통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 혼자 해석하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죠.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각 영역에서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그 산업 영역에서 나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응을 하는 곳이 맞지만 이제 이 산업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인터넷 산업, 뭐 금융권, 뭐 어디 각자 그 산업에서의 특성을 잘 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시점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가 나왔지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맞춤형 광고랑 개인정보 보호는 제 관심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한 거의 뭐 10년 가까이 봤는데 그때 문제가 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이제 다 정리되고 사람들도 맞춤형 광고를 어떻게 피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는 이 시점에 와서 굳이 야 일반 광고도 주고
맞춤형 광고의 선택지도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 강 변호사님도 견해가 있으실까요?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담당을 하고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부위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이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이 방통위를 통해서 이미 한번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의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 주된 내용도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저는 이 이슈도 아무리 봐도 저는 개인정보 이슈인 것 같거든요. 물론 소비자의 보호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그 부서가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그리고 광고 규제가 이제 소비자 보호의 그 하위 분류 중에 광고 규제법을 갖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그 산업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오랜 동안 노력해오고 한국의 규제 정책을 시장 규제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서입니다. 근데 이 부서가 지금 보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또 일부는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기구 3개, 4개 부서가 소비자 보호나 이용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또 정보 주체 보호라는 이름으로 서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이죠. 사실 세 부서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한국의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규제하겠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질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형 산업도 연결되어 있고 지식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외쳤던 제4차 산업혁명의 현장인데 이 현장이 규제기관들 간의 악의 다툼 속에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는 정말 일자리도 잘해야 되고 정치도 개선해야 되고 지식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한다고 하시면서 현장에 이런 일이 그런 것과 연동돼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문고에 국민신문고에 네. 올릴까요? 아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다면 뭐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 하세요. 이 규제안 쓰신 분도 사실 당신께서는 프로파일링 문제가 있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일단 빨리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한테 안 여쭤본 거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진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서 토론을 해서 같이 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좀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세 분은 이 맞춤형 광고 즐기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불편하신 편이에요? 저는 주기적으로 광고 아이디를 재세팅을 하고 예. 그 말하자면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시군요. 네.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게 있군요. 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르치는 것과 실생활에 좀 괴리가 큰 사람이라 전 광고에 엄청 영향을 받고 충동 구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많이 이용하면서 아니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 새로운 발견. 아까 안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광고가 가능한데 디지털에서는 뭐 이제 중소상공인들도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광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몰랐던 작은 기업이나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꾸준히 이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맞춤형 광고를 즐기면서 항상
너희가 나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보겠어. 테스트. 네. 좀 뭐 더 잘해봐. 뭐 이제 좋은 맞춤형 광고 많이 보내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 교수님 근처에 우리가 쭉 주변에 계시다가 저렇게 충동 구매하시고 자주 쓰시는 분들은 1, 2주 지나면은 제품이 중고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주 모임을 하도록 해요. 네, 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최 교수님이랑 되게 비슷한 성향인데요. 저는 광고도 열심히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얘네들이 잘하나, 나를 잘 아나를 잘 보게 되는 쪽이고, 그것도 저는 즐기는 쪽입니다. 네, 저는 뭐 제품을 뭐 많이 구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잘 먹는 거, 먹는 집 같은 거에 대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 새로운 게 뭐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잘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콘텐츠 있잖아요. 뭐 언론 보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보여주면 혹하고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느낀 점이, 우리가 다 지혜롭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우리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이 뜨거움과 열정과 분노, 그걸 다 갖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행사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실 텐데, 우리 온라인에서 온 질문들도 있나요? 다행이네요. 그죠? 우리끼리만 하고 맞춰도 되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는 맞춤형 광고를 안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맞춤형 광고가 잘 나갔는데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잘 회피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터넷 생활, 또 슬기로운 이 미디어 콘텐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 시장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모형, 새로운 규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시점 21세기 또 2021년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새 대통령 모셔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이게 얘기가 된다면 이런 청년 여러분들, 또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또 맞춤형 광고를 잘 활용하시고 계시는 많은 세대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규제로 돌아올 수 있게 늘 깨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강태욱 변호사님, 최세영 교수님, 안정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굿 인터넷 클럽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